자, 매주 목요일마다 증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며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이성수의 마켓 포인트,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코로나 리스크가 좀 잠잠해지는가 싶었더니 최근에는 또 물가 불안 때문에 증시가 좀 발목이 잡혀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최근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계속 커져가고 있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이제 백신 접종 이후에 경기 활성화 기대 이뿐만 아니고 미국에서의 지속되는 조 달러 규모의 네네. 엄청난 재정 정책,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국 연준의 뭐 양적 완화 지속, 그리고 초저금리 지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인플레이션의 기대가 좀 꺾이려 하면은 툭 치고 올라오고, 꺾이려고 하면 툭 치고 올라오면서 미국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부분이 가장 큰 이유로 등장하는데요. 지금 화면상에 나오고 있는 자료는 미국 10년물 국채를 기준으로 해서 일종의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치라고 네네. 보시면 되는 자료인데, 최근에 이 상승 속도가 그 이전에 비해서 칼처럼 날카롭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지금 사회적으로도 발생하고 있어요. 네네. 뭐 반도체 부분의 쇼티지 이야기 뭐 계속 등장하고 있고, 심지어는 아까 이제 인프라 이야기도 계속 네네. 나왔지 않습니까? 네. 시멘트 부족하다. 네. 그리고 시멘트 관련 업종에 있는 지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재고가 거의 없다라는 그러니까요. 식의 이야기 네.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고 결국은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게 주식시장의 변동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사실 미국에서도 어제 나왔던 뉴스가 이제 킴벌리 클락 있잖아요. 기저귀 만드는 곳. 거기서는 이제 제품 가격 올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거의 정말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반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만 네네. 하더라도 물가 상승은 나쁜 것, 이렇게 이제 배웠거든요. 네네. 그리고 한국은행에 가면 현판이 하나 있는데, 네. 그 현판에는 물가 안정이라고 맞아요. 써 있다고 하죠. 자, 그만큼 이제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물가가 높은 것은 나쁜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제 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그 물가 상승률이 가팔랐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ECB의 핵심이 독일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EU의 핵심도 독일이고,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 직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다 보니 전 세계가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라든가 거부감이 큰 편이에요. 자, 그 부분은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민생 부분에 좀 부담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근데 물가 상승에 비해서 임금 상승은 뒤처지다 보니까 네. 물가 상승이 가팔라지면은 경제 안 좋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뇌리 속에 깊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있는 거라면 당연히 이제 그 고정관념을 갖고, 그러니까 부정적 인식을 갖고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럼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물가가 과거에는 뭐 두 자릿수씩 상승할 때는 뭐 부정적이고 부담스러운 요인이 있지만, 물가가 완만하게 상승하게 될 때는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네네. 줄 수 있어요. 이제 소비의 증가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 이제 뭐 노트북을 한 대 산다. 네네. 근데 오늘 매장에 갔는데 100만 원이에요. 네. 근데 1년 뒤에 가도 100만 원이다 그러면 뭐 굳이 오늘 사야 되나?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 달 뒤에 가면 150만 원이 된다. 네네. 그럴 경우에는 오늘 당장 사야죠. 우리 명품 매장에서 자주 보는 풍경이잖아요. 그렇죠. 가격 그런 인상이 예고되면 그 전에 미리 가서 사는데. 그렇죠. 이런 현상처럼 물가 상승이 기대가 되면은 소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기업들의 투자도 늘고, 이 과정에서 고용도 창출되고 경제 선순환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 2010년대는 디플레이션 시대였어요. 그래서 디플레에 대해서 뉴 노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맞아요.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시점에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이 미국의 뭐 중앙은행이든 정부든 똑같은 목표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넘어가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진짜 지난 10년 동안 계속 물가가 안 오르다 보니까 중앙은행들의 그 아까 한국은행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를 막는 것이 물가 상승을 막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들의 최대 과제였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우리가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10년 동안 물가가 너무 안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아니야, 이 기조가 바뀌어서 좀 물가를 인상시키는 방향 쪽으로 이제 통화정책 기조가 자체가 바뀌어 있는 상태이잖아요. 자, 그런다면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것은 증시에도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다면? 이 관련해 가지고 좀 재밌는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네네. 뭐 실험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보통 실험은 화학약품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실험 이라기보다 이제 통계적인 부분을 좀 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낮은 뭐 독일이나 일본, 한국, 미국,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브라질이나 그리스, 인도, 터키, 베트남, 베네수엘라 이렇게 이제 10개국을 제가 일단 임의로 뽑은 다음에요. 네. 이 국가들의 2000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인플레이션율과 그리고 주가 상승률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통으로 보지 않고요, 10년 단위로 끊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네. 이 조사 과정에서 이제 그 극단적인 케이스로 베네수엘라하고 일본은 또 별도로 해서 네. 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그 결과가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예, 지금 화면상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자료는 이제 2000년 말부터 해서 2010년 말까지 10년 동안에 물가 상승률과 주가 지수의 등락률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인데요. 네. 이제 10년 동안의 지수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이게 수백 퍼센트 단위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축이 물가 상승률, 네. 그리고 세로축이 주가 상승률로 보시면 되는데, 즉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렇죠. 주가도 오르더라라는 얘기네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0년 말부터 해서 2010년 말까지는 여기 이제 이 자료에서는 지금 일단 베네수엘라를 뺐습니다. 네네. 베네수엘라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향성으로 물가 상승률과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 말부터 해서 2020년 말까지를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요것은 이제 그 이전 10년에 비해서는 좀 완만합니다. 네네. 예, 대신에 이제 경향성은 좀 남아있구나라는 점을 볼 수 있고, 이러한 점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물가 상승률이 증시에 무조건 나쁘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물가 상승과 증시의 상승은 방향성은 좀 비슷한 것 같다. 예, 그렇죠. 근데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게 베네수엘라는 빼셨다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게 이제 10개국을 임의로 뽑아놓고 본 다음에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표에다 넣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표가 이게 일그러집니다. 아, 네. 이게 워낙 높은 인플레이션 그쵸. 상황이 벌어졌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베네수엘라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증시에는 아주 나쁘겠구나, 주식 시장이 대폭락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흥미로운 게 베네수엘라 증시가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수록 어쨌거나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면은 2000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 베네수엘라 물가 상승률이 660%일 때 주가 지수 상승률은 860%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2010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는 이때가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인데요. 네. 이거 단위가 참 너무합니다. 3,300억 % 물가 상승률 네네. 보일 때 주식 시장이 마이너스로 갔느냐? 그건 아니고 20억 %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은 물가가 극단적으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자산 가치 측면, 그리고 기업의 뭐 명목상 매출 측면에서 명목상 수치가 커지기 때문에 주식 시장도 같이 상승했다라는 점을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뭐 짐작해 보건대 물가 상승은 사실 유가 상승과 같이 나타나게 되고,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원유 자체가 또 국가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국민들이 잘 사나 못 사나를 떠나서 좀 주가가 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자,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와 일본을 좀 비교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일본의 사례는 왜 비교하는 걸까요? 앞서서 이제 베네수엘라 사례는 이제 극단적인 네네. 케이스죠.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의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일본의 케이스는 디플레이션 상황을 전 세계보다 10년 먼저 그렇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조금 흥미로운 부분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기간을 좀 나눠봤어요. 2010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는 디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2010년부터 해서 2020년은 그 이전 10년보다는 양호한 네네. 아베노믹스가 그때 이제 경제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시기로 구분을 일단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미국을 비롯한 현재 다른 국가들보다 한 10년 정도 미리 이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압축적으로 네. 지금 세계 경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 2000년에서 2010년 디플레이션 시기 그리고 우리 이번 코로나 팬데믹 때 보면은 작년 한 상반기까지 네. 압축된 모습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이 2010년부터 해서 2020년대까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약하지만 발생했던 시기는 지금 현재랑 비슷한 네.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이 이러한 부분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데 2000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 10년 동안의 물가 등락률을 보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2.5% 하락했습니다. 네. 10년 동안 2.5% 물가가 하락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주식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일본 증시에서는 25% 하락했습니다. 주가가요. 예, 예. 일본 증시가 그 이전 10년에 하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2000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 25% 하락이지만 치명적인 20년간의 하락이 계속 이어졌었고요. 이 부분만 본다면 물가 상승률이 부진하면 증시도 부진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해서 2020년을 보게 되면요. 네네. 상황이 이제 극적으로 반전됩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예. 좋을 것 같은데 차트를. 예,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네. 2010년부터 해서 2020년 이제 자료, 이제 오른쪽 이제 막대 도표죠. 그렇죠. 물가 상승률이 10년 동안 5.2% 상승했어요. 네. 10년 동안 뭐 큰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이 요 시기 때 168%나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부러워할 정도로 큰 그렇죠. 상승이 나타났는데 자, 이러한 경향성,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는 증시가 크게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는 약하더라도 그 물가 상승이 발생했을 때는 증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일본의 케이스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지금도 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또 물가가 상승할 것 같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은 우려가 시장을 사실 발목 잡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거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지금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률 계속 뭐 기대 내지는 우려 네네. 이게 이제 공존하고 있고 그리고 간헐적으로 이제 증시가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죠. 하루 네. 단위로.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긴 시각에서 볼 때 인플레이션이 실제 발생했다. 물가 상승률이 연준이 추구하는 기준치 2%를 넘어서 뭐 좀 어떤 경우에는 3% 네네. 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부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이 과정에서 장기 금리가 급하게 상승하고 네네. 장기 금리가 급하게 상승하면 연준의 스탠스가 살짝 매파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네네. 실제 이제 지금 이머징 국가 중앙은행들 뭐 터키나 뭐 브라질 같은 경우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그럴 때는 이제 발작이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발작이 있지만 긴 관점에서는 네네. 주식 시장의 장기적인 호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